예,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요일이고요. 1% 정도 하락 출발했었는데 또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현재까지는요. 예, 이정민의 투자의 오해와 진실, 매주 금요일 시장 이슈에 대한 맥을 잡고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스토리 이정민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가 훅 가네요. 저는 뭐 한 주가 아니라 네. 달로 따지면 너무 급박하게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장이 오르니까 좋습니다. 그죠? 네. 예. 자, 첫 번째 오늘 이슈부터 볼게요. 예, 연준이 금리 인상 3월은 지금 뭐 한다. 예, 기정사실인데 5월도 한다. 6월에도 퀘스천. 와,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죠? 원래는 네네. 3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25bp 한다. 네. 5월 할까? 뭐 6월 얘기도 없었는데 그죠? 그다음에 네. 3월도 50bp 얘기가 나오고 1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간밤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PPI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3월, 5월, 6월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오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유는 연준도 그러니까 시장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죠. 대응을 해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말장난식으로 뭐 어떤 지표값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은 계속 바뀌고요. 또 페드와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확률도 뭐 점진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언제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확정적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시장이고 앞에 고용 지표가 엄청 호조가 나왔고 예. CPI도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둔화 과정이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나타났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이제 높게 나왔죠. 예. 근데 이것을 두고서 예전 같으면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더 이상의 폭락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런 악재를 무시하고 이렇게 견조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네.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속지 않는다라는 개념. 이것을 두고서 맞서 싸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스마트한 것이 증시이고 증시가 그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그 방향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을 그러면은 0.25씩 여러 번 계속할 거냐, 최종 금리는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것을 두고서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약간 브레이크가 잡히고 또 떨어지다가 브레이크 잡히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계절적 동향과 일시적 현상에 의해서 잠깐 멈칫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되고 6월 5일이 미국의 부채 한도 기한이 예.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호재이기도 하고 악재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게 왜냐면은 부채 한도가 증액이 될지 안 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싸움에 네. 있어서. 악재 아니에요? 해결 안 되면 악재고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호재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부채의 그 무게감이 네. 0.5만 올라가더라도 미국의 부채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과의 또 관계가 있고 다방면으로 봤을 때 저는 연준이 과연 이 부채 한도 증액을 앞두고서 부채의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금리 인상을 높게 단행할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젠가라는 게임 아시잖아요. 네. 잘못 이걸 뺐다가는 전체가 무너져 버리죠. 예. 이거를 연준은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금융시장이 너무 급등하는 것은 싫어하죠. 좀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찌 보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한번 빌미를 만든 게 아닌가. 또 만약에 이 이슈를 다 제거하고 단순히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그건 옳은 것에 대한 눌림목 정도의 조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호재 악재를 빼고서 증시만을 본다라면. 그래서 저는 크게 이것은 데이터가 앞으로 나오는 대로 이제 정해지겠지만 저의 소견은 급격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수도 사실 위로는 조금 브레이크는 걸린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2,500을 쉽게 뚫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물가나 고용이나 시장의 부담스러운 뉴스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밀린다. 그죠? 네네. 볼륨 올라온다. 네. 그럼 향후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요? 3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3월까지는 좋은 흐름이 저는 증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오늘도 보면은 끝날 것 같던 셀바스 AI 인공지능이 그러네. 다시 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강세 시장이에요. 예. 이미 웰스파고에서도 자료를 이제 냈습니다.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상승장이다. 그렇다고 베어 마켓 랠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강세장도 아니다. 불마켓도 아니다. 그냥 마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200일 이평선 장악을 했고, S&P 500도 장악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라는 건 우리가 일단은 하락장은 끝났고 강세장은 이어지고 있다. 강세장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음봉 나왔다고 해서 또 시장에 대한 뷰를 안 좋게 가져갈 것이냐, 또 바로 양봉 쳤다고 해서 시장의 뷰를 무한 긍정으로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스탠스는 상방이고, 그 상방에 가고 있는 와중에 나오는 음봉과 눌림목은 자연스러움으로 인식을 하셔야지 좀 지금 시장에서 예. 대응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변수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일단 물가 지표를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봤었잖아요. 네. 예. 그 뭐 다음 주나 이렇게 뭐 한두 주 봤을 때 중요한 변수는 어떤 겁니까? 한두 주 사이에 중요한 변수는 저는 일단은 크게 보고 있는 건 없는데, 풍선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 지금 월간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 가스관을 폭발시킨 게 미국이다라는 얘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이 보낸 풍선이 아님에도 미국이 이거를 회자시켜가지고 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뒷이야기가 있고요. 있군요. 예. 예. 그다음에 미국의 나라는 원래 안이 내부가 시끄러울 때 외부의 변수를 이끌어서 애국심을 일으키는 정치를 하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정치인들은. 네. 근데 유독 이제 미국이 좀 심한데, 예. 지금 증액을 앞두고서 우리 편을 이제 대중 심리를 자기네 쪽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풍선이라는 것은 원래 떠다니고 있었는데 굳이 이때쯤 해서 그거를 터트려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제 이제 최근 1, 2주 사이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찾으라면 이 부분이고요. 지표값으로 따지자면 저는 3월, 4월, 3, 4월에 저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일자리 수 지수를 봤을 때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습이 네.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1, 2월은 계절적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튄 것이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긴축 관련된 얘기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투자의 오해와 진실 2. 2023년 올해 대세 섹터는 전장이다. 대세는 뭐 2차 전지죠. 그러니까 네. 2차 전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죠. 전장이 그만큼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LG가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게 그런 네네. 거고요. 뭐 LG 이노텍도 있고 삼성 쪽도 이쪽에서 사업을 전장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 장치 이런 거에 전기 전자 장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지금 전장 하는데 전장이 네. 뭔지 알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올해 전장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섹터로 떠오를 것이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모든 걸 저는 증명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지만 이 돈의 힘, 돈의 심리가 바로 작용되는 것이 증시의 차트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미 LG전자가 바닥권에서 근 40, 50%가 올라온 상황에서 또다시 LG전자 필두로 한 전장 부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쏟아지기 시작하죠. 예. 사실은 작년에도 이 애플카를 비롯한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혜택을 당시에 받았던 것은 LG 이노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지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모멘텀,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인류가 진일보하는 단계에 그 섹터에 놓여 있는 산업들, 이런 산업들은
프리미엄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AI도 물론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장 산업 섹터 속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지금과 같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새로운 대안까지는 아니어도 잠시 쉬고 있었던 전장 부품이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단 LG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들 현대차, 기아, 어제 같은 경우 성우 하이텍 같은 기업들 급등 나왔고요. 예. 자동차 부품주들 만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전체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뭐 구동 모터 뭐 이런 쪽도 있고 다양하고요. 자율주행 쪽도 있고요. 전장 쪽에서 그러면 본부장님 좀 주목하는 섹터 혹은 기업 말씀해 주세요. MLCC는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탑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딴 거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이제 바닥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넥라인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 돌파한 이후에는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한 수급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기 하나 보시고요. 이제 역대급 반전을 노리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예, 실적은 너무 안 좋아요. 네. 예, 그런데 주가는 이미 대바닥에 와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를 예, IT 쪽, 전장 쪽에서 주목을 하셨고요.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오해와 진실. 세 번째는 챗 GPT 열풍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어제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난 것 같은데 주가가 밀리는데 이랬을 텐데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네. 진짜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또 변동성은 있어요. 뭐 네. 주가 흐름이나 이슈부터 좀. 네, 일단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네. 진실이다. 진실이죠. 진실입니까? 네. 아직 어찌 보면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쉴 때인 거지 끝났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주가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황 트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등등 전 세계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이제 경쟁을 시작을 할 겁니다. 마소가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2조 원을 먼저 선투자를 하면서 불을 지핀 것이고요.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보통은 MS라 그러는데. 네. 저희는 마소라 그러시죠. 예. 저도 몰랐는데 요즘 MZ 세대들이 네.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네. 마소라는 기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줄여서 마소라고 하더라고요. 쫓아가야지 그러면. 네.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네. 그래서 시작 단계다 저는. 물론 이제 작은 종목군들은 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게 매매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실력 안 되는 분들은 너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우직하고 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저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거고, 이런 변동성은 그러니까 텐베거 요즘 또 유행하는 텐베거는 이쪽에서 나온다라는 말들도 많은데 저도 네.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형주들의 변동성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네. 그죠? 그쯤에서 하면 사실은 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을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대응하면 좋고 너무 트레이딩 재밌게 기회는 매매하시- 있지만 예. 그런 대응이 잘 안 된다면 그냥 굵직한 종목으로 가자. 네. 네이버? 네,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는 제가 뭐 성장도 되냐 안 되냐 해도 된다.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네이버인데 네. 네이버는 지금 바로 GPT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코리아 버전이죠. 지금 코리아 버전 챗 GPT 쪽으로 해서 성장성을 바로 붙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동남아 시장 장악하고 있죠. 일본 시장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마켓에서는 네이버 라인, 네이버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챗 GPT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건데는 아직 지금 없는 구조지만 네. 바로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성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가 뭐냐 이렇게 여쭤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돌직구로 네이버?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여쭤봐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네이버 여기 써놓고 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면 좀 섭섭한데요. 네. AI 한 관련해서. 종목 더요? 아니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 네. 좀 이런 포인트를 좀 봐라. 예.
챗GPT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셀바스, 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셀바스 AI와 솔트룩스,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이 정도인데, 네이버가 가면 제가 알체라를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알체라가 직접적인 뭐 인공지능 쪽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관련 여러 컨텐츠를 붙일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체라를 저는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월에 이제 IRA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3월에 될 때 쉬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많이 달렸는데 네. 풍력이 쉬었어요. 풍력이 저는 올해 수주가 본격화되면은 3월 달을 대비했을 때 지금 2월에 풍력주들이 흔들리고 쉬고 있습니다. 네. 그때 야금야금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그러면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순환매가 타고 있고 랠리가 터지고 있고 갑자기 바닥에서 솟구치고 있고 일주일 만에 더블이 가는 이런 시장에서 녹놓고 있고 있을 것이냐? 아니죠. 이미 더블 간 거를 과대 광고해가지고 내가 혹해서 고점에 따라붙는 게 아니라 향후 바닥권에서 들쳐갖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잘 봐야겠죠. 그러면 IRA가 시작이 됐을 때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쪽이 어딜까요? 바로 수소 쪽도 저는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두산퓨얼셀, 일진 하이솔루스, 효성첨단 소재. 이 중에서 효성첨단 소재 잘 보시고요. 지금 효성 그룹들이 주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효성 TNC 이런 기업들. 수소 쪽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잘 짚어주셨고요. 탁 각인되는 거는 마소가 각인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야금야금 전략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주목받을 쪽을 야금야금 분할 매수하는 전략. 풍력, 수소 대표적으로 효성그룹 관련주들 얘기하셨습니다. 이 스토리 이정민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